롯데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은 롯데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누군가는 롯데월드를, 누군가는 롯데리아를, 또 누군가는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을 떠올리겠죠. 이렇듯 이 롯데라는 회사는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이 롯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사람이 롯데의 창업주 신격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일본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신격호는 1921년 울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20살 때 일본 와세다 대학교 화학공학과를 다니기 위해 일본으로 넘어갔죠. 당시는 일제 감정기였기 때문에 신격호는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문도 받고 굉장히 핍박받는 생활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이 또 계기가 되어서 신격호는 꼭 성공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더욱 이를 갈고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미츠라는 일본 사업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신격호에게서 그 사업가의 자질을 발견했나봐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군용 오일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돈을 좀 버나 싶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미군의 폭격으로 공장이 폭삭 가라앉아 버려요. 모든 걸 잃어버린 신격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한 게 바로 껌 장사입니다. 이게 근데 대박이 나버려서 롯데라는 회사를 차리게 된 것이죠. 사실 당시 껌 장사가 엄청 유망한 사업은 아니었어요. 껌이라는 게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 이미 일본에 껌 만드는 회사만 한 40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공장이 폭삭 내려앉아 버렸는데 그거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또 화공과 출신이었던 신격호는 전공을 살려 최대한 맛있는 껌을 만들기 위해 어떤 원료를 사용해야 되는지 연구를 했고 또 국수를 뽑는 기계로 껌을 만들어내면서 껌 생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시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껌이 지금까지도 팔리고 있는 롯데 스피아민트 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위생적인 생산을 위해서 약제사를 고용해 생산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껌의 매출은 점점 늘어났고 신격호는 본격적으로 기업을 세우기로 결심하죠. 평소에 책을 좋아하는 문학 청년이었던 신격호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의 여자 주인공인 샤롯데의 이름을 따 롯데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샤롯데처럼 모든 이의 사랑을 받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롯데는 계속 승승장구하며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럴수록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성공하는 것을 아니 꼽게 보는 경쟁사들의 견제가 점점 심해졌어요. 특히 당시 업계 1위였던 일본의 하리스껌에서 롯데를 조센징이 세운 기업, 일본에서 번 돈으로 한국에서 돈을 빼돌리는 기업 등의 소문을 퍼뜨리며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롯데의 위기가 오나 싶었지만 신격호는 껌 포장 안에 1000만엔의 추첨권을 넣어 파는 전략을 사용했고 이게 먹혀들어서 하리스를 제치고 일본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롯데는 사실 일본에 밖에 없었어요. 롯데가 한국에 들어온 건 1965년 한일협정 이후였어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 신격호에게 국내에도 투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신격호는 이를 받아들여서 한국에서도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껌뿐만 아니라 초콜릿, 과자 등의 제과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았고 일본에서 이미 한번 성공을 맛본 신격호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수월하게 명성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격호는 사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신격호는 일본의 미개발 지역 땅들을 많이 매입해 두었었는데 일본의 고도 성장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 그 시세 차익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죠. 이걸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부호 4위에까지 선정될 정도였습니다. 신격호는 이렇게 일본에서의 부동산 투자로 번 돈을 고스란히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바로 백화점과 호텔 사업이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익숙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호화스러운 백화점과 호텔을 짓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신격호는 과감하게 투자를 강행합니다.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잠실에 땅을 사서 백화점, 호텔에 놀이동산까지 짓게 되었고 상권을 활성화시킨 결과는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신격호와 롯데라는 회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죠. 원래는 껌이나 과자로 성공한 일본 교포쯤으로 인식되던 신격호는 국내 관광 유통업의 현대화를 이루어낸 장본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2016년 제2 롯데월드 타워가 완공되면서 잠실의 롯데 왕국은 그 정점을 찍게
있게 됩니다. 이 롯데월드 타워로 말하자면 층수로는 123층, 높이로는 555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무방한 건물이죠. 사실 근데 이 건물은 완공되기 20년 전부터 신격호가 꿈꾸어왔던 오랜 수건 같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법적, 기술적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었죠. 하지만 신격호는 2016년 끝끝내 이 건물이 완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4년 후인 2020년 1월 19일 무려 며칠 전이죠. 9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신격호는 삼성의 이병철, LG의 구인회, 현대의 정주영과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 1세대 창업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계셨던 분입니다. 아무튼 신격호가 죽음으로써 우리나라 창업 1세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릴룽